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주력으로 공부하고 있고요. 퍼너블이라는 분야를 주로 연구하고 저는 웹해킹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해킹을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초심자분들이 처음 해킹을 시작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빠르고 효율적이고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자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킹을 공부할 때 그때 진짜 공부 열심히 했었는데 진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한 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말부터였어요. 그래서 뭐 옷게임 같은 거 추천받으면은 그 옷게임에 있는 문제들 다 풀어보고 기존에 있었던 풀이 읽어보고 복귀하고 하다가 제가 코드게이트 주니어라는 해킹 방어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본선을 갔었는데 일반부 본선을 하는 방에 갔는데 그 방이 너무 삐까번쩍하고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기필코 오고 말겠다 하는 그런 딱 마음가짐을 먹고 불타오르기 시작했죠. 당시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일단 다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수련법이 뭐냐면은 1일 1 문제 수련이라는 건데 하루에 한 문제를 딱 정하고 그거를 이제 주구장창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 풀었다, 좀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풀이 과정이랑 제가 생각했던 거 아이디어랑 분석했던 이유랑 그런 거를 노트에다가 다 적었어요. 이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점이나 뭔가 개선하기 위한 방법? 예를 들어 막 문제를 푸는데 이상한 부분에서 한 2시간 동안 삽질을 했다고 하면은 거기서 내가 왜 2시간 동안 삽질을 했지? 문제자가 의도한 올바른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옳았던 것일까? 뭐 이런 거를 복기를 하면서 했었고 이제 저는 학교에서 막 컴퓨터나 핸드폰 같은 것도 아예 못 들고 가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 책을 들고 가면은 들키잖아요. 딴 책 보면 선생님이 뭐라 해가지고 수학 노트 같은 거에다가 책을 필사했어요. 책이 1000페이지인데 제가 그거를 200페이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 적고 가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척하면서 쭉 보는데 사실 이제 해킹 책 읽고 있었던 거죠. 이제 선생님 오면은 사실 이제 수학 문제 풀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속이면서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집 오면은 문제 풀고 그러니까 온라인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코스나 기본기 듣고 아니면은 막 유튜브에도 막 MIT 오픈 코스 같은 그런 강의들이 많이 있으니까 뭔가 수학 공부하면서 이제 운영 취직 공부나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했었어요. 근데 끝내진 못했는데 그때 좀 삽질을 했던 경험이 지금 와서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에 웹해킹을 공부를 할 때 낙현님과 태양님과 살짝 나이 차가 있기 때문에 그쵸? 네. 왜 그쵸? 저 공부할 때는 자료나 인프라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워게임 사이트에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 워게임 사이트라는 게 처음 공부하는 혹은 다른 해커들을 위해서 해킹에 취약한 서비스들을 만들어 놓고 합법적으로 공격해보고 뚫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서비스들이에요. 저 공부할 때는 사실 워게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문제를 열심히 다 풀고 이제는 뭘 하지?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 워게임 사이트 자체를 해킹에 성공하면 이제 명예전당에 닉네임을 올려줘요. 내가 저기에 한번 내 닉네임을 올려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실 이게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사전에 합의를 받지 않은 이상 한국에서 대부분의 해킹은 이제 불법이에요. 제가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사이트가 별로 없었어요. 워게임은 뭐 사실 해킹하라고 만들어놓은 사이트잖아요. 그래서 워게임 자체를 해킹을 해도 불법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저는 워게임 사이트를 열심히 해킹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이제 여러 번 해킹에 성공을 해서 명예전당에도 짠 올라가 있고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명예전당하고 짠 하고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뚝딱뚝딱 해킹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워게임 사이트에 존재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해커들이 일부러 취약하도록 서비스를 만들어 놨지만 그 워게임 사이트 자체는 해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이렇게 쉬운 작업이 아닌데 쉬운 작업이 아니지만 해냈다. 저는 워게임을 풀면서 흥미를 많이 느꼈어요. 리워싱 워게임은 웹이나 포너블이랑은 다르게 기법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열심히 분석을 해서 그 로직을 파악해내고 그거에 맞는 올바른 시리얼 값을 찾는 것들이 대부분 그 리워싱 관련된 워게임들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기법을 공부해야 된다거나 테크니컬한 걸 많이 알아야 할 필요가 없어요. 주어진 이미 존재하는 프로그램을 어셈블리를 분석해서 내가 그걸 이해만 하면 되는 활동이었어가지고 처음 진입장 벽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그게 양이 적은 건 아니니까 쉬운 작업은 아니었는데 해내면은 성취감이 있죠. 그 성취감으로 하나씩 워게임 문제들의 어셈블리를 분석을 했어요. 그렇게 워게임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뭔가 분석하는 노하우들도 많이 알게 됐고 무엇보다 인내심이 많이 길러졌죠. 진짜 대회할 때 그거 보면은 진짜 변태 같아. 아니 그거 어떻게 재밌을 수가 있는 거야? 그거 읽는 게? 맨날 대회할 때 개 더러운 문제 나오면은 개 좋아하잖아 그냥. 좋지. 그걸 보면은 뭔가 도전 의식이 생기잖아요. 문제에 대한. 그걸 내가 성공적으로
다 분석을 했을 때는 느끼는 그 성취감이 이제 더 커지는 거지. 그럼 분석을 못하면? 그러면 이제 끝나고 분석해야지. 내가 이걸 왜 분석을 못했을까? 이런 작업을 제일 처음 했어요. 고1 때 워게임 문제를 풀고 어셈을 다 분석하고 분석한 어셈을 그대로 시연으로 바꾸고 그 과정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랑 대회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좀 느낀 거는 보안이라는 분야가 결국 컴퓨터 사이언스의 응용 분야란 말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거를 살짝 비꼬아서 생각하는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거를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막 정말 제대로 된 컴퓨터 사이언스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 나가면서 대학교부터 시작해도 그게 되면은 그 보안은 위에 얹혀가는 거라서 그냥 조금만 공부해도 알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식으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고 가는 게 훨씬 확장성이 있고 좋아 보여요. 그래서 진짜 그 탑다운 방식으로 공부를 하려면은 처음 이걸 봤을 때 이게 뭐지? 이건 뭐지? 하면은 이렇게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모르는 게 계속 나와가지고 좀 기본기를 탄탄히 하고 가는 게 좋은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파적인 공부 방법으로 했고 굉장히 대회 문제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한 스타일인데 이 방법은 좀 장단이 있어요. 장단이 있는데 대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동기부여가 많이 돼요. 엄청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근데 대회 같은 경우에는 팀에서 낼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야 하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하게 돼요. 공부의 관점에서 보면 되게 안 좋거든요. 되게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만 빠져서 만족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항상 내가 뭔가 모르는 새로운 거를 좀 호기심을 갖고 도전을 하려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게 뭔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식이 부재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이 부재를 채우거나 아니면은 내가 헛삭질을 한 이유를 찾아서 뭔가 자기 자신이 문제를 푸는 과정을 진짜 분단위로 하나하나 해가지고 그거를 개선하는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해킹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흥미 위주로 하는 게 맞아요. 어떤 분야든 처음 시작할 때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중요하니까 뉴비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뭘 해도 아마 다 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대회를 하나를 딱 정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한 분야를 정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보는 그런 공부 방법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에너지가 진짜 많이 드는 공부 방법이긴 한데 정말 좋아요. 리버싱은 인내심이 많이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뭔가 분석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셈블리는 많이 보면 볼수록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어셈을 많이 볼수록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더 잘 알 수 있고 결론적으로 뭔가 어셈블리를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겁내지 말고 그렇다고 강제로 하라는 것보다는 그런 거에 흥미를 느끼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해킹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기본 작업이잖아요. 프로그램의 로직을 분석해야 되고 얘가 메모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동작되는지를 알아야 해킹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리버싱은 당연히 필수적인 거고 그래서 볼수록 느는데? 볼수록 느는 것 같은데 저는 패킹 쪽 공부는 사실 기본 CS 지식이나 프로그래밍 능력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웹 패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웹사이트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어떤 기술 스택을 사용하고 있고 어떤 로직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걸 예측을 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CS 지식이나 프로그래밍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면 이 예측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능력이나 기본적인 컴퓨터 과학과 관련된 지식이 많으면 도움이 된다는 걸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일단 해킹하려면은 몸 상태랑 정신 상태가 좋아야 하기 때문에 체력 관리랑 몸 관리 잘 해줘야 하는 것 같고 오래 하실 거면은 정말 오래 하실 거면 이게 너무 오래 앉아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또 해킹만 하다 보면은 자기 세계에 이렇게 빠져들기 십상인데 그런 거 주의하고 이게 열정이 있으면은 막 엄청 열심히 하고 막 그런 건 좋은데 결국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이게 하다 보면은. 그래서 되게 밸런스 잘 잡고 오래 가기 위한 습관을 몸에 붙여두는 게 그냥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시행착오 겪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시행착오 겪는 것도 결국 하나의 과정이고 근데 시행착오를 겪는데 한 달 동안 그 똑같은 문제만 찾고 있는다던가 하는 것처럼 너무 오래 머물지는 않되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그런 고민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취미 하나 가지라고 하고 싶어요. 좀 인정. 인정. 사실 컴퓨터 하는 사람들 대부분 취미도 컴퓨터잖아요. 취미도 컴퓨터, 듣기도 취미도 컴퓨터, 컴퓨터, 일도 듣기도 컴퓨터, 컴퓨터. 공부도 컴퓨터. 주변에 나이 좀 있으신 30, 40대 분들을 보면은 그렇게 되면 인생이 너무 뻑뻑하다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취미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곧 30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건가요? 곧 이게 취미일 때는 참 좋은데 직업이 되고 나면은 항상 컴퓨터만 잡고 있으면은 병나기 피폐해져. 때문에 맞아요. 삶이 너무 그래서 다양한 취미를
가지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에서 새로 온 뉴비 해커분들 아니면은 조금 내가 해킹을 조금 할 줄 아는데 더 잘해지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교육 플랫폼을 저희 회사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쪽에 계신 정도원 연구원님이랑 그 외에도 정말 열심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런칭이 된다면 한번 그걸 통해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가 항상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